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3월 3일부터 지난해 4분기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여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인데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 지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번 보상의 기준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지원받았던 방역지원금과는 또 다른 별개의 예산이니까요. 만약 손실보상 기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상 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을 제한받았거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기 때문에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까지는 집합금지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시설에 대해서만 보상했는데요.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석 한 칸씩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이런 방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이나 카페, 이용업,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실보상금 어떻게 드리느냐 산정 방식을 살펴보자면요. 기본적으로는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서 보정률 그리고 하한액을 상향했습니다. 보상금 산식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도 소상공인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했는데요. 보정률 80%까지 인정해 주었다가 이번에는 90%까지 상향시킵니다. 그리고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한액이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과세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지역이나 시설 평균값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서 지급이 지연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평균값을 활용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는 더 줄어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공제하고요. 정산하는데 2021년 4분기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에 남은 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그러니까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를 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을 할 때 추가적으로 공제해 드리는데요.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 자료가 오류가 있다거나 또는 수정신고 때문에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3일부터 지난해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한다. 꼭 기억해 두셔서 해당된다면 손실보상금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4분기와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비교해 보자면요. 지난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소상공인, 소기업이었는데요.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산정받으실 때는 하루 평균 매출이 얼마만큼 감소했느냐 그리고 방역조치 이행 일수 여기에 보정률을 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보정률이 80%였다면 이번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은 90%까지 높아지는데요. 매출액을 추정할 때는 과세 자료가 부족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나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해서 추정할 수도 있다. 상한액은 1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하한액은 5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에는 최소 10만 원까지 하한액이었다면 이것이 50만 원까지 늘어난 것이죠.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것은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해서 3분기와 대비해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듯이 4분기에는 보상 대상을 더 확대합니다. 보상 금액도 상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소상공인에게 더욱더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3분기에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에 대해서만 보상했는데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도 보상한다. 그러니까 이 시설 인원 제한 조치라는 것은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 인원 제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추가되었습니다. 보정률 80%에서 90% 그러니까 방역 조치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그리고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난번보다는 10% 높였습니다.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 그리고 과세 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시설의 평균값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업체들 이런 분들이 불편해하던 사각
사각지대도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그리고 2019년 업종별 평균값 둘 중에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인원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 대표적인 시설은 무엇이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인데요.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에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해당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이용업,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 카페 같은 곳이 해당됩니다.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이나 카페도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선지급금 500만 원을 지원받은 41만 개 업체는 지난해 4분기에 대한 보상금 어떻게 책정되느냐, 과세 자료를 통해서 실제 산정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을 500만 원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만약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 원 미만일 때는 차감을 하고 자녀 선지급금을 올해 1분기에 보상금 지급을 할 때 추가 공제하고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과 남아있는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자녀액이 발생했다. 이때는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시켜서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급금 500만 원을 받으셨다면 적게 받았다 하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지원해드린다 하는 내용이고요. 많이 받았다 하는 분들은 이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해서 나중에 갚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한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 내가 대상이 된다면 어려운 시기에 손실보상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